자, 거기 03번 소유권의 취득 보죠.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권리, 물권의 취득 원인은 두 가지죠. 자, 186조, 187조 항상.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취득. 또는 등기하죠. 다음, 187조. 반드시 애워달라 그랬어요.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또 첫째 시간 나오잖아요. 첫째 줄. 소유권의 취득 원인도 법률행위 살짝 적어요. 186조와 법률의 규정 187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거는, 여기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여기에는, 자, 줄 보세요.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첨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 등. 자, 그렇게 해놓고 적어서 여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입니다. 이게. 자,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처음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앞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걸 성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에요. 자, 두 번째, 취득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세계 첨부, 부합, 혼화, 가공 등.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성계 취득 X,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 중에 이번에 취득시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오늘은 의 정도만 하고 가겠어요. 자, 취득시효는 우리가 이제 시효라는 개념 보죠. 시효. 시효는 시간이 경과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걸 시효라 그래요. 시간의 경과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는 걸 시효라 그럽니다. 그럼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걸 취득시효라 그래요. 자,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였죠. 소멸시효. 이건 우리 배웠죠, 그죠? 우리 물권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용익물권이었잖아. 용익물권은 20년 불행사,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20년 불행사하면 시효로 소멸해버려. 근데 취득시효는, 자, 이거 조금 전에 부동산을 20년 점유하면,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취득시효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의 땅 20년 농사지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보죠. 자, 보통 일부 시효 취득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100번지라고 하죠. 100번지. 자, 근데 A가 팔았습니다. 이걸. A가 가백에 팔았어요. 매매.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매. 그럼 이제 매매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이 이제 아직 등기는 안 하고 여기서 이 땅을 20년 점유했어요. 20년 점유. 20년 농사 지었어요. 등기를 안 하고. 나중에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요 중에 100번지 중에 이만큼 일부가 100번 중에 일부가 A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죠. 갑의 땅이.
을은 이 땅도 A 땅인 줄 알고 이제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매수인의 점유는 우리 자주 점유라 그랬어요? 타주 점유라 그랬어요? 자주 점유라 그랬죠.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럼 이쪽은 요만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넣기가 가능하죠. 이건 A 땅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쪽이야. 이 갑의 땅을 A 땅인 줄 알고 우리 20년간 농사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20년 점유했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자를 믿고 이제 자주 점유했죠. 그랬을 때 이제 을이 갑한테 가서, 갑은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우리 갑한테, 아저씨 내가 당신 땅을 20년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기시오 라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갑이 소유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죠. 볼 것도 없습니다. 99.9%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이제 판사가 20년 시효 취득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여기다 등기한대. 등기하면 금전시험에 이게 복수정도 떴죠. 등기를 20년 후에 했어요. 오늘 만에 등기했다. 오늘 등기하면 오늘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급에 소급. 처음 점유 개시한 때로. 점유 개시를 만약에 2000년 1월 1일 날 개시했다. 오늘 2022년 오늘 등기했다. 그러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 되는 걸 시효 취득이라 그래. 소급이라 그래. 오늘 소급 두 번 하네요. 소급은 예외제본. 의사 아까 소급했죠? 아까 선의의 점유자가 본건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를 본다 그랬죠? 그거하고 또 요거 소급이 포인트. 그 정도면 기억합니다. 1의 보세요. 1의 말이 어려워. 의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취득시효 같은 말 시효 취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20년 저거 20년 부동산 20년 동안 계속된 그 사실 상태가 점유입니다. 20년 동안 계속된 점유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즉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는 따지지 않고 권리 취득 즉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가 시효 취득입니다. 이같이 이 사람은 사실 갑한테 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왜 그러면 을을 보호하느냐? 갑은 소유권 행사를 이 사람은 20년 행사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소유권 행사를 20년 행사 안 했고 을은 20년 동안 농사 지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실 상태를 이 법률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점유한 을에게 등기함으로써 소급적으로 소유권 취득시키는 걸 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자, 양가로 2번에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 권리. 요거는 한 중국가죠. 자, 시효 취득은요, 점유를 해야 20년 동안. 점유 못하는 경우는 시효 취득 못하겠죠. 자, 1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거. 일단 먼저 소유권 20년 점유. 지상권, 다음 계속하고 표현에 동그라미 치래. 계속되고 표현된 우리 글자다면 계표지역권, 다음 질권, 분묘기지권 등을 시효 취득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시효 취득 못하는 것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걸 줄여드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20년 점유를 못하니까. 저당권 X. 다음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권리 점유권, 유치권은 0.1초만 하면 되니까 시효 취득 못해요. 그래서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 취득 못한다고 3개만 외워주세요. 자, 그 밑에 이해제가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한번 풀어보죠. 1. 저당권 다 나왔죠? 저당권은 시효 취득 못하죠? 왜? 점유를 못하니까. 나머지는 다 시효 취득합니다. 2.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지상권. 4.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시효 취득합니다.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잡종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반 재산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재산 시효 취득 가능해요. 다음 5번 성명불상자의 토지. 자,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토지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줄만한 거 가서 4. 취득 시효의 대상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 취득합니다. 자, 기억. 자기 소유 부동산이나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했죠? 일필토지 일부 시효 취득이 가장 많아요.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조심할 게 이제 국유재산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은 두 개로 나눠요.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재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을 못해요. 이걸 시효 취득 못하고, 자,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합니다. 자,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게 바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닌데 국유재산도 동그라미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재산일 때 빨리 등기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가보죠. 그러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20년 완성되었다면 그 일반 재산일 때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일반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면 이제 시효 취득 못해. 해결되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 전환할 수가 없다. 다음 4번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자, 다음 장 5번입니다. 여기서 한 두 번 나왔죠.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못합니다. 공용. 자, 5번에서 우리 집합 건물을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을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집합 건물은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집합 건물은 자, 점유 부분하고요. 공용 부분은 나눠요. 외워줘야 됩니다. 집합 건물, 즉 아파트는 점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 점유 부분은 요거는 우리가 뭐 501호, 201호, 301호 이거 바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라고 그래. 개인적 소유권, 구분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 개인 소유권이죠. 공용부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내가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것들. 이거는 절대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공용부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집합 건물에서 공용부는 절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단 두 번 철저됐죠. 자, 그리고 2번 제목에 줄거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동그라미 점유 취득시효. 245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자, 제목을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지우고 시효로 바꿔. 취득시효. 취득 기간이 아니라 취득시효. 제1항 동그라미처럼 몇 년간이야? 20년간은 암기가 돼야 돼요. 몇 년간요? 20년간 줄거 소유의 의사, 즉 자주죠. 자주점유, 동원점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이게 금년에 출제된 거고 몇 년간?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해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걸 언제 취득한다? 소표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겨서 시효 취득이 가장 어려운 물건에서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나갑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 효가 옵니다. 효가 247조 제목에 줄거세요.
소유권 취득에 무슨요? 소급표, 소급표. 이게 금년에 출제된 거죠. 자, 제1항 전2조 규정이라는 것은 자, 시효 취득으로 바꿔 읽어. 시효 취득 규정. 시효 취득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주거되어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한다.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합니다. 점유 시작한 때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해. 자, 오늘 등기했어요. 오늘 등기하면 오늘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점유 개시한 때,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 개시를 만약에 2000년 1월 1일에 했다. 2000년 1월 1일 날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에요. 소급. 이게 금년에 출제된 겁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된다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걸 점유 시효 취득이라 그래. 자, 그다음에 시효 취득 못하는 게 아까 뭐였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하는데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어요.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 못한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은 이 개인적인 거래가 안 돼요. 사적 거래가 안 되니까 시효 취득 못합니다. 거래가 있어야 시효 취득한다. 또 다음에 집합건물에서 무슨 부분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죠?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못해.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 정도 하고 시효 취득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어디로 오냐면 279페이지입니다. 자, 공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득, 매장물 발견. 옆에다 적으세요. 땡땡에서 원시 취득입니다. 처음 취득하는 거야. 승계 취득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에요. 자, 파란 색깔 1번. 자, 무주물 선점이죠. 자, 무주물은 전문주에도 잠깐 했어요. 무주물은 없을무, 소유자가 없는 물건, 동산에 하는 동산. 먼저 선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원시 취득이에요. 공명 폐지죠. 일단 먼저 외워줄게. 2번부터 뭐 2항. 조심해야 돼. 무주의 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 2항부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무인도는 국유입니다. 그 다음 1항 올라가면 1항이 이제 무주물 선점이야. 무주의 동산 동원하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소유의 의사가 뭐죠? 자주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우리 길거리 가면 이제 공병 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폐지 주는 사람 있잖아. 그럼 먼저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요. 무주물은 소유자가 없는 동산이야. 소유자가 없으니까 딱 손으로 잡는 순간 원시 취득이 처음 취득입니다. 그러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 자, 그럼 국유 두 개 좀 외워주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도 국유예요. 무주의 부동산과 문화재는 국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과 문화재는 국유다. 그 점을 조심하고. 3.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야생동물도 무주물이니까 먼저 사냥한 사람이 원시 취득합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즉 집에서 기르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살짝 꼬셨죠? 우측에 무주의 부동산에 줄거세요. 무주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틀렸죠? 무주의 부동산 누구 거라 그랬어요? 국유라 그랬잖아. 국유 조심해야 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 선점이 아닙니다. 선점은 동산만 가능해. 무주의 동산은 선점이죠. 자, 다음 장입니다. 유실물 섭덕. 유실물, 분실물을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자, 253조. 자,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하는 동그랑치세 6개월입니다. 자,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어요.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섭덕자가 소유권을 원시치더. 섭덕자입니다. 자, 지금 유실물이 가장 많이 발견된 데 어디겠어요? 유실물 제일 많은데 분실물. 네, 지하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유실물 섭덕 1년 동안 보관했어야 돼요. 지하철 공사하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1년에서 6개월 바꾼 거예요. 내가 이제 유실물 섭덕했어요. 경찰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제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찾아가면 되는데 소유자가 안 찾아가요. 섭덕자한테 전화옵니다. 당신이 소유권자 가져가시오. 유실물 섭덕입니다. 섭덕. 자, 그럼 254는 매장물은 발견이라고 그래요. 발견.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물은 발견. 매장물은 법률이 바로 유실물법이에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하는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내에 매장물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치더랍니다. 자,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건 기타 물건 소유자하고 발견자가 반반씩 절반해서 취득합니다. 반반씩입니다. 남의 땅에서 자, 매장물 발견하면 자, 다시 정리해보죠. 무주물은 동산이면 즉시 선점자가 즉시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고 무주의 동산은 자, 폐지나 공병은 선점 즉시 원시 취득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소유자가 없잖아. 소유자가 없으니까 즉시 선점자가 취득해요. 근데 유실물이나 매장물은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실물은 섭덕하면 경찰서나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 신고하면 이제 6개월 내에 안 찾아갔을 때 섭덕자가 취득합니다. 만약에 6개월 내에 찾아가면요, 보상금은 받아요. 보상금은 5 내지 20% 줍니다. 시험 안 나오지만 5 내지 20%. 자, 매장물은 발견한 자가 1년 내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발견자가 원시 취득해. 그런데 좀 재수없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죠. 자, 갑의 땅에서 을이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1년 내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발견자하고 이 땅 주인이 반반씩 2분의 1씩 소유권 취득합니다. 절반, 반반씩 취득해. 그런데 더 재수없는 것은 문화재는 국유입니다. 문화재는 선점도 안 되고 섭덕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되고 국유입니다. 국유. 자, 255조 갑니다. 문화재는 국유다. 제랑 학술, 기회,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줄이면 문화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25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무조건 문화재는 국유입니다. 자, 그리고 제양, 전항의 경우, 즉 문화재. 문화재의 경우는 섭덕자, 발견자,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서 정당한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쬐끔밖에 안 줘요. 그래서 문화재는 도굴꾼이 많은 거예요. 자, 그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문화재는 선점도 섭덕도 발견도 되지 않고 오로지 국유입니다. 아까 국유 두 개 뭐 외우라 그랬죠? 무주의 부동산과 문화재는 국유다. 그것부터 먼저 외워놔야 돼. 무주의 부동산과 문화재는 국유입니다. 자, 무주물은 동산일 때 무주물 선점자가 즉시 원시 취득합니다. 폐지나 공변, 섭덕자, 발견자, 선점, 무주물 선점.
먼저 점유한 자. 즉시입니다. 근데 유실물 섭득은 6개월이 지났는데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섭득자가 원시 취득한다 그랬어요. 매장물 발견은 몇 년? 1년 내에 소유자가 안 찾아가면 발견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러나 남의 땅에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반반씩 2분의 1씩 공유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런 경우 있었죠. 옛날 저쪽 뭐 진주 쪽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예? 과거에. 유성 비슷한 거 뭐가 있어? 또 대구 동화사에 금이 뭐 들어있다 그러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대구 동화사에 있는 이 금을 발견한 발견자하고 동화사가 반반씩 취득하겠죠. 이런 것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 기출 문제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가? 기출.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남의 땅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단독이 아니라 반반씩이죠. 특별한 사정에 의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반반씩 취득합니다.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5번에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을 합한 말입니다.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자, 첨부. 여기서 부합이 거의 매년 나옵니다. 첨부는 자, 부합. 혼화하고 가공은 거의 시험 안 나오고요. 거의 부합입니다. 자, 첨부는 자,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가지고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걸 첨부라 그래요. 근데 요 물건은 A가 소유자, 이 물건은 B가 소유자야. 이 합해져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첨부, 붙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면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바로 문제죠. A 거냐, B 거냐, 둘이 공유하느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부합은 시험 자주 나오고, 부합, 혼화, 가공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동산 시험이잖아. 자, 의 한번 보죠. 의. 자, 첨부란 소유자가 달라야 돼. 첨부란 소유자가 다른 2개 이상의 물건 동그라미 결합하여 붙어가지고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원상회복시키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 물건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손해보는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걸 첨부라 그래. 자, 이번에 부합은 256조 줄거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자, 그러나 타인의 권은 정당한 원인, 타인의 권은, 자, 권한의 줄거세요. 권을 내어야 됩니다. 정당한 원인. 자, 권은, 자, 적으세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4개입니다. 등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역권은 권한이 안 돼요. 지역권은 점유를 못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 4개를 권한이라 그래. 야,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에 귀속 안 됩니다. 자, 설명을 하고 가보죠. 부합. 자,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니까 이거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자, 갑의 토지.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자기 집에 나무를 하나 가져. 나무 손에 들고 왔어요. 나무. 수목.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나무 손에 들고 왔어요. 부동산이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나무 들고 있으니까. 나무 수목. 수목의 소유자는 을이고 땅의 소유자는 갑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으면 아직은 부착이죠. 부착이니까 뽑으면 뽑힌단 말이야. 아직 부합은 안 해. 여기 부착돼서 딱 합체가 돼야 돼. 여기 합해지면 부합이죠. 그러면 나무가 뿌리가 많이 내렸다. 내리면 뽑아도 안 뽑히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부합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2개였잖아. 2개의 물건이 1개의 물건이 됐잖아. 이렇게 되면 이 갑이 부동산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의 수목 소유권은 소멸돼요. 그럼 만약에 나무값이 100만 원이다. 그럼 을은 법률 규정으로 100만 원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갑이 나무의 소유권은 갑이 취득하고 돈 100만 원은 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돼. 이게 부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조심해야 돼. 자, 을이 남의 땅에다가 나무 심을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갑에게 부합되지 않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정당한 권한이 뭐였어요? 내게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다, 전세권자가 나무 심었다, 임차권자가 나무 심었다, 사용대차권자가 나무 심으면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거는 토지죠. 건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건물도 마찬가지야. 이 갑이 건물의 소유자예요. 갑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을이 여기다 정축을 했다는 거죠. 이 정축되면 이것도 딱 부합됐잖아. 그러면 이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됩니다. 그럼 만약에 정축하는데 이게 한 2천만 원 들었다. 그럼 돈 2천만 원을 주고 이 정축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돼. 그러나 예외적으로 을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부합 안 당하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러 갑니다. 오른쪽 요건입니다. 1. 요건 동그라미 1. 부합물은 나무 동산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도 부합됩니다.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 나무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 예컨대 건물의 정축 부분도 부합이 됩니다. 자주 나와요.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다 X, 부동산도 부합물이 된다. 자, 동그라미 3번 부합의 원인 따지지 않습니다.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인 원인이든 자연적 원인 산사되든 간에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2번 효과죠. 1.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부동산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 갑이 부합된 물건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까만 색깔 워낙 많이 나왔고 부합물의 가격이 나무의 가격이 땅 가격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로 땅 소유자가 소유자야. 자, 따라서 타인을 갑이라고 놓죠. 갑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나무 수목의 임야 소유권자 갑에게 갑의 소유로 기속된다. 자, 동그라미 예외 권한 기억. 타인의 동그라미 권한에 의해 부속된 때는 부속시킨 자 을의 소유입니다. 즉 내게 외워야 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권한을 가진 자가 나무를 심었다면 심은 자 을의 소유입니다. 거기 저거 지역권은 권한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X.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기세요. 넘기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방가로 3번 옵니다. 방가로 3번. 관련 문제. 자, 관련 문제. 1. 건물의 부합 중에 표시하세요. 항상 조심할게. 우리 첫 시간부터 제가 했잖아요. 자, 갑의 토지에
자, 을이 권한 없어요. 아무런 권한 없이 불법으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은 갑의 거야, 을의 거야? 첫 시간에.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이 건물. 자, 갑의 승낙 안 받고 불법으로 권한 없이 을이 건물 지었다. 건물 누구 거죠? 네, 을의 거라 그랬죠? 조심해야 돼.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당하지 않습니다. 독립부동산이라는 말. 아까 나무는 부합당했잖아요. 그러나 건물은 절대 부합이 안 돼. 그 1번 조심해야 돼요. 건물은 절대 부합 안 돼. 우리 법제상 줄거예요. 건물은 절대라고 해서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말이 어렵네요.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타인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자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도 건물 지면 건물 소유자 누구라고? 을이라 그랬어요. 나무하고는 달라. 나무는 무단으로 심으면 갑이 소유자예요. 그 점 조심하고. 2번 농작물도 정해 표시하세요. 농작물. 첫 시간에 했어. 갑의 토지에, 자, 이것도 권한 없어요. 불법으로, 자, 고추 심었다. 고추는 을이 심었어요. 그러면 이 고추의 소유권자는 갑이야, 을이야? 첫 시간 했어. 이것도 을이 거야. 명인 방법도 필요 없죠. 농작물. 항상 이제 민법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건물의 정축 부분. 자,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터. 맨 뒤에 프린터 12쪽. 프린터물, 복사물 12쪽 맨 뒤에. 제 맨 밑에 99조 부동산 동산 제1항 토지 및 거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 밑에 나오죠. 건물, 농작물 잘라주세요. 건물하고 농작물은 독립부동산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임목 등기,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부합 안 됩니다.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교과서로 오리치옵니다. 기억 잘해야 돼. 건물하고 농작물은 부합한다. 이제 농작물 한번 읽어보죠. 이번 농작물.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도 농작물은 절대로 어디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항상 경작자 소유에 속합니다. 뭐 갖출 필요도 없죠? 명인방법 갖출 필요도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자, 3번에 건물의 정축 부분. 자, 여기 보세요. 정축 부분은 원칙은 부합당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건물에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저당권자 A은행이다. 뭐, 건저당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2월 1일 날 건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정축을 만약에 10월 1일 날 했다. 그럼 갑이 10월 1일 날 여기 정축부분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이 원래의 건저당은 이 정축 부분에도 미친다는 거죠. 자, 미치니까 이 전부에 대해서 경락을 받습니다. 그게 3번 얘기입니다. 판례. 자, 건물의 정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심표 짓고. 자, 줄로 나간다. 기존 건물에 대한 건저당권은 부합된 정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잘라주고. 그리고 또 줄였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경락인이 부합된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왜? 부합물이니까. 이 건저당은 이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경락인이 정축 부분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게 부합이고, 다음 호나는 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호나는 비빔밥이라 생각하면 돼. 비빔밥. 근데 아니면 여러분들 호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A가 소주를 한 병 사왔어요. 섞는 거예요. 호나는 혼합해서 섞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B가 맥주를 한 병 사왔어요. 그러면 말았어요. 말면 뭐가 되죠? 소맥이 되죠? 이거 누구 거냐 이거예요. 자, 소주와 맥주 가지고 맥주와 소주로 이렇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소맥 누구 거냐? 이거 호나입니다. 이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니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자, 호나. 자, 258조 호나. 자, 읽어보죠. 그 밑에 동산과 동산이 융합하여 즉 섞여가지고 원래 물건을 식별할 수 없게 된 때 동산 부합 규정을 준용하는 걸 호나라 그래요. 자, 가공 가보죠. 가공은, 자, 시험은 안 나오고, 가공은, 가공식품 생각하면 돼요. 가공식품. 자, 갑의 딸기입니다. 갑의 딸기가 있었어요. 을이 자기 집 믹서기를 가져왔어요. 믹서기를 가져와서 갈았어. 갈아가지고 딸기 주스를 만들었어요. 딸기 주스, 이게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가공이죠. 누구 거냐. 원래는 원재료 소유자 거예요. 딸기 소유자 거. 또는 뭐 갑의 우유 가지고 을이 자기 기술로 치즈를 만들었다. 치즈 이건 누구 거냐. 이게 가공입니다. 동산이잖아요. 원재료 소유자. 자, 259조 보죠. 가공식품 제랑 타인의 동산에 딸기에 또는 뭐 우유에다가 가공한 때는 딸기 주스 만든 때는 그 딸기 주스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재료 소유자. 자, 5번에 첨부 효과에서 자, 260조 1항 기억에 전 4조 규정이 세 가지 적으세요. 부합, 호나, 가공. 부합, 호나, 가공 규정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는 근데 이거죠. 아까 이 나무의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나무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는 그 나무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왜? 여기 소유권이 상실하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도 소멸합니다. 그리고 261조만 기억하면 됩니다. 첨부하게 되면 구상 첨부합니다. 전 5조의 경우 섞으면 첨부의 경우입니다. 첨부의 경우 손해를 받은 자 을은 나무 소유자 을은 부당이득 규정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양가를 1번에 줄거세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합 등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합, 호나, 가공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 을은 나무 소유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나무값이 100만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무의 소유권 상실하니까 갑은 을에게 보상해 주라 그랬죠. 을은 갑에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또는 거꾸로 갑은 을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쪽에서는 청구권이고 권리죠. 이쪽에서는 의무죠. 갑은 을에게 나무값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을은 갑에게 나무값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뒤에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 소유. 자, 문제 한번 보죠. 내내 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조금 전에 했잖아. 요 건물의 정축 부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 자, 2번 자주 나왔던 거.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나무의 가격이 부동산 땅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소하죠? 땅 주인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땅 주인에게 기속된다. 정확하고.
3. 아직까지 문제는 잘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리기 정상이에요.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왜 난 안 풀릴까?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풀리는 게 비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유치원생인데 뭐 유치원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거죠? 나무 소유자, 보상 청구. 나무 소유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4.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 차주. 자, 우리가 대차가 소비 대차 나중에 계약부에서 배워요. 임대차, 사용 대차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정당한 이거는 임차인의 권리를 임차권이라 그러고, 자, 요거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게 임대차예요. 치료받다. 임대를 받는 거.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친구한테 볼펜 좀 빌려달라. 빌려줄게. 연필 좀 빌려달라. 빌려줄게. 그게 사용대차예요. 그러니까 유상일 때는 임대차고 무상일 때는 사용대차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용차주라 그러죠. 빌린 사람. 공짜로 빌린 사용차주도 정당한 권한이죠.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공짜 빌리는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정당한 권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 심었네요. 그러면 사용차주도 정당한 권한이었잖아. 아까 권은 4개 뭐였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그게 정당한 권한이잖아. 정당한 권한이니까 누가 소유자야? 이거는 의리 소유자네. 사용차주 의리 자신 소유 수목을 나무를 토지에 식재하면 나무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정당한 거는 사용차주 거다. 정확해요. 자, 5번은 조금 어려운 판례인데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차후에 보도록 하고 1, 2, 3, 4만 좀 정확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 밑에 2번 하나 더 풀고 가죠. 5번은 제가 안 풀어줬어 아직.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맞아요? 틀려요? 건물은 절대로 부합 안 하죠. 건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번 정당한 권은 우리 권은 4개 또 뭐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그 정당한 권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 나왔네요. 농작물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죠.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항상 경작작가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정축 부분도 부합당했죠. 정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부합당했어요.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가 돼야죠. 취득한다. 자,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이건 아직 안 푼 거네요. 자, 땅 주인의 승낙이 아니고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권한이 없죠. 땅 주인의 승낙이 아니라 임차인 승낙 받았잖아. 이거는 부합당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다. 정확합니다. 답이 4.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나무 심어야지. 토지 임차인의 승낙 받고 나무 심었으니까 나무는 부합당합니다. 부합당하니까 땅 주인에게 나무의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다. 답이 4번이 됩니다. 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 소유예요. 자, 소유권. 이 한 개의 물건을 갑 혼자 소유하는 걸 그냥 소유권, 단독 소유권 줄임말이죠. 혼자서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겁니다. 단독 소유. 똑같은 물건이야. 똑같은 물건을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 이상, 2명 이상, 갑걸 또는 갑을병 또는 갑을병정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소유는 자, 물건은 똑같아.
한 개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 공동소유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공동소유자들이, 자, 적지는 마세요. 다음 주도 할 거야. 공동소유자들이 개인적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 단체적 성향이 강하냐에 따라 세 개로 나눠요. 네, 가장 많은 게 공유입니다. 공유. 시험도 거의 공유에서 나와요. 가장 개인주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재산. 그 다음에 가장 단체적 성향이 강한 게 총류입니다. 총류. 총류. 대표적인 예가 교회재산. 교회재산, 종중재산. 그 다음, 개인과 단체의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걸 합했다 그래서 합유라 그래요. 합유. 합했다, 합유. 시험은 거의 공유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공유재산이 상속재산. 그 다음에 부부재산이죠. 부부 공동재산이 공유입니다. 시험은 거의 공유고,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공동소유 그러면 순서를 기억해야 돼. 공유, 합유, 총유. 이걸 순서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공합총, 공합총. 가장 개인주의가 공유, 중간이 합유, 총유는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이 가장 중요해. 지분은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가질 지자, 나눌 분자. 소유권을 나누어서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공유자가 갑을이다. 그러면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합하면 1이 돼야 돼. 공유 지분 합하면. 왜? 소유권 한 개니까. 아니면 얘가 3분의 1, 3분의 2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100분의 99, 100분의 1일 수도 있죠. 이 지분을 합하면 반드시 1이 돼야 됩니다. 소유권 한 개니까. 공유 지분은 소유권 한 개를 나누어 갖는 것을 공유 지분이라고 그래요. 다음,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왜? 개인의 재산이 없으니까. 지분이 없다. 그래서 교회 재산, 종중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은 없어요. 내가 교회 헌금냈다. 내 돈이 아니야. 교회 거야. 내가 종중 해민했다. 내 게 아닙니다. 종중권. 단체 재산밖에 없어요.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총유는. 공유는 가장 중요한 게 지분이야. 자,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공동소 의 정도만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의 보시면 의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이 동그라미 쳐.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 공동소유를 공동소유의 인적 결합 정도가 바로 단체적 성격 정도입니다. 인적 결합, 단체적 성격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눕니다. 공유가 가장 개인주의, 총유가 가장 단체주의입니다. 시험은 거의 공유에도 출제가 돼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개론 처음 시작합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내일 프린트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내일은 그냥 몰표만 가져오세요. 내일은 학개론입니다. 자,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고, 내일 학개론이에요. 민법이 아니고 그냥 오시면 볼펜만 가져오시면 돼. 프린트 나눠드릴 테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학교는 시간 또 다른 교수님 오시면 박수 크게 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뵙겠습니다. 요번 달에 이제 월 민법, 화 개론, 수 민법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뭐 가져오라고요? 개론, 내일 프린트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